마약 사건에 김건희 일가가 관여한 정황이 있다고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고 관련돼서 다양한 자료들을 좀 찾아보고 제보도 받아보았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최은순, 김건희 엄마, 윤석열 장모의 집을 출입하던 말레이시아 사업가 검정색 마이바흐 차량을 타고 다니던 최모 회장 들어보셨습니까 혹시? 네, 들어봤습니다. 맞습니까? 네, 마이바흐. 예, 이 사람이 그 말레이시아 마약 총책이라고 하는 즉 한국에 마약을 수출하는 말레이시아의 마약 총책 마이클과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하는 제보도 있던데요. 그런 얘기 혹시 수사하시면서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네. 제가 또 여기서 깜짝 놀란 게 이 말레이시아에 있는 최모 회장이 그 한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할 때 자주 거처하는 거주지 즉 최은순의 집을 출입하면서 한국에서 거주하는 거처에 젊은 남자가 한 사람이 얼마 전에 잡혔는데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다 잡혔다라고 하는 걸 들었습니다. 어디 뭐 마약 수사대에 사실입니까? 네, 최은순, 김진우 씨가 공동 운영하는 남양주의 온요양원이라고 예, 있습니다. 거기 들렀다가 김진우 씨 심부름을 하는 박모 씨 35세인데요. 박모 씨가 김진우 씨 만나고 돌아오다가 광진경찰서 강력팀에 예. 체포돼서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마약을 소지하고 있었고요. 예. 마약 전과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아, 사실이었네요. 수백만의 사람들이 이걸 봤다 그래요. 그래서 마약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아주 높아졌는데 혹시 검찰 중에서 이 관심 가지고 인지수사라도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본인들이 했던 사건도 하지 않았다고 속여왔는데요. 할 의사가 본인들이 있죠. 했던 사건도 속여왔는데 이거 할 리가 없다. 그렇죠. 인천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사건. 김건희, 윤석열 집안이 개입된 정황에 대해서는 손도 안 댔을 거다 이거죠. 9월달에 백혜룡 수사팀에서 인천에서 있었던 인천공항에 있었던 사건을 들춰내려고 하니까 한동훈과 이원석이 백혜룡 수사팀을 도와줬던 남부지검 특수부를 폭파시켜버렸습니다. 7명의 검사 체제에서 5명으로 축소시켜버렸습니다. 마약검사 2명 인사조치해버렸습니다. 부장검사 날렸습니다. 서장검사 날렸습니다. 그리고 마약 사고 뺏어가지고 1차장 산하로 보내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장을 막아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사는 진행될 수 없었죠. 이거 검찰이 한 행위입니다. 이거 수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국기문란입니까? 나라가 망하게 할 사건입니까? 이 검찰이 한 행위는 수사 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 수사 기록들은 검찰이 취급했던 수사 기록들은 확정 판결이 나 있기 때문에 연락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 줍니다. 검찰은. 그리고 백혜룡 수사팀에서 수사했을 때 취급한 적 없다고 계속해서 거짓말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본인들이 합수팀 꾸렸잖아요. 그 합수팀 꾸린 사람들이 누굽니까? 심우정, 노만서, 신준호, 김현실, 그 다음에 합수팀 단장은 그때 마약 사건 덮어서 진급했던 윤국권입니다. 그리고 수사 기록과 경찰 인력을 내주었던 사람들이 이호영, 김병찬, 박현수 이 사람들이 마약 게이트 덮어줬던 사람들입니다. 내란 세력이기도 하지만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로 합수팀을 꾸린 겁니다. 이 합수팀 유지되는 게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그 백혜룡 경장께 하나 지금 물어보고 싶은 게 본인에게 수사가 맡겨지면 제대로 할 수 있습니까? 증거안이 인멸됐을 텐데. 3년 됐습니다. 증거 지금 관세청에서 전자통관 시스템 자체를 1,060억을 들여서 교체를 해버렸습니다. 증거인멸했죠. 검찰에서 증거인멸을 지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관세청 관련돼 있던 마약 조사 직원들 업무용 컴퓨터 바꿔버렸습니다. 그렇지만 맡겨주십시오. 맡겨주시면 발본색원에서 국민 앞에 드러내겠습니다. 다 처벌할 수는 없지만 반드시 드러내겠습니다. 만약에 수사를 하게 된다면 검찰, 경찰, 수원까지, 관세청까지 합해서 일벌백계 하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규현 국정원장님도 반드시 부를 겁니다. 맡겨주십시오. 네, 열공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열린공TV 정철수 PD입니다. 추석 연휴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경제장서전은 특별히 생방송으로 두 분을 모시고 진행을 좀 해볼까 합니다. 먼저 법사위의 무소속 최혁진 위원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마약 사건은 내가 책임진다. 화곡지구대 대장이시죠? 백혜룡 경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백혜룡 경장입니다. 네, 자, 두 분한테 거는 우리 시민들의 기대, 또 열린공TV 시청자분들의 기대가 매우 큰데요. 일단은 소감 한마디씩 하고 시작할까요? 예, 사실 제가 무소속으로 있어서 어찌 보면 무대포로 일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기도 한데 사실 무소속이 일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네. 정보의 제한이 너무 많아요. 이제 혼자 모든 걸 다 파야 되고 우리 의원실 차원에서. 근데 제일 그 힘이 되는 것은 일단 열린 공감에서 여러 가지 제보들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적극적으로 의정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되고 또 우리 백혜룡 경정님 같은 훌륭한 또 공직자와 함께 할 수 있게 되다 보니까 저만 이제 잘하면 되는 거죠. 제가 쓸데없이 자고우면하지 않고 네. 잔계산하지 않고 직진하면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중에 제일 감사한 게 우리 또 열공 구독자분들이 네. 정치적으로 지지를 너무 많이 해주고 계세요. 그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정말 큰 힘이 되고 있고요. 아, 참, 예. 비례대표는 후원금을 얼마까지 모금할 수 있을까요? 비례대표는 후원금을 최대 1억 5천까지 모을 수 있어요. 현재 얼마큼 모금되나요? 제 100일 조금 넘었거든요. 네. 근데 벌써 1억 넘겼습니다. 그래요? 여기 저희 그 소가나 비서관이 네. 국회 경력이 한 20몇 년 되는데 네. 20몇 년 만에 처음이래요. 10,000원, 5,000원 후원해 주시는 분으로 1억 넘기는 그러니까 경우는 이른바 좀 이렇게 큰 금액을 하시는 것보다 10,000원, 예. 5,000원 이걸로 해서 예. 1억을 넘기는 의원은 처음이다. 그렇죠. 한 몇 분, 한 서너 분은 큰 금액을 해준 분들도 있긴 해요. 네. 근데 대부분이 다 10,000원, 50,000원, 5,000원 내주시는 할머니들서부터 네. 해서 매일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해주셔가지고 야. 벌써 1억을 넘겼어요. 네. 1억 5천까지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신 예, 거죠? 가능합니다. 네, 예.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최혁진 TV 많이 구독해 주시고 그 밑에 농협 301-0371-043-321로 5천만 원 더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우리 또 감사합니다. 백혜룡 예. 경정님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죠? 네. 네. 열공 구독자 여러분과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요새는 좀 힘을 좀 내고 있습니다. 마약 게이트 반드시 수사를 해야죠. 이 마약은 국가 안보와 직결되어 있죠.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건강에 직결되어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외국에서 들여온 마약이 엄청난 양이 지금 숨어 있고요. 유통 대기 중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약을 외국으로부터 유통했을 때 가담했던 국가기관들이 있습니다. 덮어줬던 국가기관들이 있고 거기 가담했던 공무원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발본색원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도록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수사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응원도 해주시고 지지를 해주시면 제가 잘 해결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대한민국에서 함부로 마약이 외국에서 유통되는 밀수입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뭐 마약 사건 관련된 얘기는 이따가 자세히 좀 더 얘기를 해보겠지만은 어쨌든 현재 경찰 신분이시고 공무원이시잖아요. 이 마약 사건을 덮기 위해서 전방위적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노력을 해서 덮었단 말이죠. 거기에는 뭐 경찰뿐만 아니라 검찰, 국정원, 또 관세청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이 사건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재 백현영 경정님만 목소리를 높이고 있으니 조직 내에서 백현영 경정을 왕따시키자는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외롭지 않으세요? 너무 외롭고요. 지금 제가 2년 동안에 지금 싸우고 있는데 조직 내부에서 저를 배척하고 왕따시키는 게 가장 힘들죠. 네. 그리고 제가 지구대로 쫓겨나서 수사권이 박탈됐고 힘이 없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입니다. 만약에 저에게 국민 여러분이 응원해 주셔서 제가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면 그때는 조직 내부에서도 저하고 함께 수사하자고 손을 내미는 그런 동료들이 많이 생겨날 겁니다. 그럼 권한이 있을 때 힘도 생겨나는 것이고 동료도 생겨나는 것이고 정의를 실현하는 것도 좀 더 쉬워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또 알기로는 나름 취재를 해보니 이 전국에 있는 또 이제 일선에서 뛰고 있는 수사관님들, 경찰관님들은 백경영님 응원한다고 굉장히 많이들 연락들 해주신다는 얘기도 들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지방에 있는 경찰관들이 오히려 저한테 더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시고요. 만약에 손이 필요하면 달려오겠다. 고시원에서 월세를 살더라도 수사에 합류하겠다. 이렇게 말씀 주신 동료분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뵐 수 있으면 저도 뵀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씩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이재명 정부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검찰 폐지가 현실화 됐습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검찰개혁의 첫 단추가 채워졌는데요. 정부조직법까지 통과됐을 때의 검찰에 남은 시간은 이제 약 1년 정도 유예기한이 남아있는데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제기 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화면에 보신 것처럼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될 것 같은데요. 자, 일단 검찰의 보안 수사권 존치 여부라든가 세부 설계 요소가 손잡되어 있는 상태로 1년 안에 안전적인 체제를 구축을 해야 됩니다.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이 검찰청 폐지에 따른 유예 기간 동안에 어떠한 변수가 있을 걸로 예상을 하십니까? 일단 지금 네, 죄송합니다. 마이크가 또 떨어졌네요. 검찰이 지금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보안 수사권들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그 여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최근에 검찰 동호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 문제도 어느 다른 채널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검찰 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검찰 출신, 뭐 전직 법무장관 이런 사람들이 그야말로 동호회입니다. 경찰도 동호회가 있고 소방 동호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어떤 공직자들의 동호회는 동호회가 되고 나면 지역사회에서 봉사활동을 한다든가 이런 일들을 해요. 근데 유독 검찰 동호회는 정치를 합니다. 지금도 강력하게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면서 검찰청이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만 할 뿐만이 아니라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기존에 검찰이 가지고 있던 권한들을 그대로 유지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남은 1년 동안에도 검찰은 현직 검찰로 있는 자들과 바깥에 있는 검찰 출신들이 여러 보수 기득권 세력과 연대를 해가지고 검찰이 겉으로는 쪼개지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는 강력한 힘을 유지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정치 활동을 하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싸움이 1년 동안 계속 진행이 될 거다. 한치의 여지만 줘도 반드시 삐집고 들어와서 자신들의 그동안의 기득권과 특권들을 유지하려고 하는 흐름들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긴장을 늦추지 말고 계속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경찰은 우리 검찰보다는 수사를 못한다. 그걸 제일 많이 얘기해요. 그래서 이 경찰한테 권한을 막강하게 줘버리면은 대한민국 진짜 큰일 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그렇습니까? 어떻게 뭐 검찰이 경찰보다 더 수사력이 뛰어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누가 못하다 낫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부적절한 것 같은데요. 관봉권 띠지 사건 최근에 문제가 됐던 그 사건을 보면 검찰의 수사 능력 한계치를 분명히 드러냈던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박상윤 검사인가요?
박상현 검사. 예, 박상용 검사가 수사 대상자들을 출정시켜서 3명을 불러서 대질 조사도 안 하고 다시 구치소로 돌려보내는 그런 행위들은 수사의 공정성, 투명성을 험히 해치는 거거든요. 강하게 중징계해야 되는 사안입니다. 네. 검사가 제일 중요한 게 사실 뭐 공익을 실현하고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객관 의무가 있어야 돼요. 그 의무입니다. 객관 의무라는 게 뭐 이 한쪽만 일방적으로 편들어서는 안 되고 상대방도 주장하는 변명하는 자료들을 제시해서 형평을 맞춰야 되는 것도 있지만 이 국민들이 보기에 객관적이지 않다, 투명하지 않다 이렇게 보면 객관 의무를 상실한 거거든요. 그 의무를 상실했으면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되는데 너무 자랑스럽게 고개 쳐들고 심지어 그 최재현 검사 감봉띠지 사건은 그렇게 형편없이 수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감봉권을 분실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관봉권을 분실했다 치더라도 네. 너무 잘못한 부분이 과실이 너무 중대한데 자부심까지 느껴버리잖아요. 예. 수사 능력도 없고 실력도 없고 공정하지도 않고 투명하지도 않은데 자부심까지 느껴버리면 이게 공무원입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국민들께서 예. 저보다도 더 직관적으로 바라보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련해서 국민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여러 가지 큰 사건들이 있었어요. 그 서울시 공무원 유호성 씨 사건이었나요? 그분 같은 경우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짜가지고 증거를 조작해서 간첩으로 몰아가지고 결국은 나중에 증거 조작이 밝혀져서 대법 가서 이제 무죄 판결이 났잖아요. 그랬죠. 그럼 한 사람의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그 사람은 완전히 그 대법까지 갈 동안에 사실 정천수 대표님도 끝없이 기소당하고 고소당하고 네. 이영희 씨 사건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겪었지만 검찰이 그런 일을 하고 나도 당시 담당 검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징계 1개월 정도의 가벼운 경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관이 돼요. 그러니까 남의 인생을 망쳐놓고도 검찰은 자기 식구 보호하기로 오히려 영웅 취급을 하고 승진의 기회를 주고 보상을 해주고 이런 일이 반복됐는데 이 그 보안 수사권이라든가 기소권을 남용한 사례는 최근에 지방에서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 고향이 원주잖아요. 네. 원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 시장이 이제 국민의힘 시장이죠. 그다음에 그러면 지난 정권 때 불법 행위를 했어요. 비서관 같은 경우에도 측근 비리도 있었어요. 거기에 국민의힘 시의원이 공무원을 협박하는 일까지 있었어요. 경찰이 다 기소 의견으로 보냅니다. 근데 검찰이 보안 수사권을 해요. 자기들이 보안 수사를 해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보안 수사로 경찰한테 되돌립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물타기를 하라는 메시지를 준 거예요, 경찰한테. 근데 너무나 명확한 법 집행 위반이기 때문에 경찰은 다시 기소 의견으로 재송치를 했습니다. 시간을 계속 끌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 검찰이 어떤 짓을 하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 보안 수사권조차도 정치적인 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들이 차고 넘치기 때문에 저는 분명하게 책임을 물리고 일말의 여지도 줘서는 안 된다. 최근에 뭐 검찰한테 보안 수사권을 경찰에 무능을 얘기하는데 경찰은요. 사실은 경찰들 제가 많이 만나봤습니다. 네. 윗선에서 정치적으로 억압하거나 검찰들이 찍어 누르지만 않으면 자기들은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든지 수사 충실하게 할 수 있다. 본인들이 찍어 누르고 이런다는 거니까요. 이참에 검찰은 확실히 털어야 됩니다. 그다음에 경찰이 하다 문제 있으면은 다른 안전장치를 만들면 돼요. 그걸 가지고 경찰을 탓하면서 자기들이 다시 권한을 가져야 된다. 이미 과거에 저지른 죄만으로도 검찰은 응징을 받아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자, 오늘 뭐 방송할 내용이 너무 많습니다. 자, 민중기 특별검사팀 파견된 검사 40여 명이 현재 특검 수사는 수사 기소 분리 기조가 맞지 않는다면서 조속한 수사 마무리와 원대 복귀를 요청하는 입장문을 민중기 특검팀에게 제출을 하는 바람에 좀 많이 시끄러워졌습니다. 저희가 나름대로 좀 취재를 좀 해보니까 그 특검팀에 파견되어 있는 수사관들, 대부분 경찰에서 파견됐던 분들이고 경찰의 반부패 수사대 요원들이었던 분들인데 이분들이 수사를 해가지고 결국은 검사한테 파견된 검사한테 관련된 사건을 올리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뭔가 사건을 제대로 이제 파헤쳐서 기소할 부분 기소하고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네. 손을 다 놓고 있답니다. 그래서 수사가 아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예. 이렇게 특검조차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특검 수사가 제대로 안 될 거라고 판단될 수밖에 없는데요. 앞으로 이 특검 수사 어떻게 진행이 될 걸로 예상이 되십니까? 저는 이 40명에 대해서 일벌백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네. 지금 뭐 옛날 검찰 출신 중에 그래도 민주 진보 진영에서 또는 네. 국민의 인권을 위해서 일해온 사람들도 네. 지금 변호사 업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다 불러들여서 특검 수사팀 만들면 새로 짜면 됩니다. 네. 이것 때문에 괜히 뒤로 밀릴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만약에 본인들이 기계가 있고 용기가 있는 사람 같았으면 내란과 계엄이 벌어진 그날 밤에 그 윤석열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야지 다 고개를 쥐구멍에 쳐박고 숨어 있다가 이제 와서 인권을 이야기하고 시민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는 정권이 나타나니까 집단 항명을 하는 거잖아요. 네. 또 하나 여기서 이 40명이 검사 동일체라고 하는 입장을 들고 나온 건데 국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검찰의 권력이 중요하다는 목소리를 낸 거잖아요. 특검 수사가 제대로 됐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거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데 어찌 보면 거기 가 있는 수사관들은 성심을 다해 수사를 했을 것 같고요. 여기에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검사들이 수사의 범위를 축소시켰을 가능성도 있고 수사의 깊이 있게 못 들어가게 오히려 막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듭니다. 네. 그래서 이점에 오히려 전 잘 됐다.
40명이 본색을 드러냈으니까 저는 법무부 장관이 이거를 절대 받아주지 말고 행안부 장관도 그렇고요. 아 좋아, 그럼 너네들 절대 사표 냈다 그러더라고요. 일부. 네. 사표 받아주면 안 됩니다. 누가 이런 것들을 주동했는지 사표 받지 않고 수사를 해야 된다. 사표 받으면은 공무원 연금 살아 있잖아요, 그죠? 사표 받지 않고 조사해서 불법 행위 있으면 처벌해야지만 연금도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표 받아주지 말고 조사하고 특검팀 새로 꾸리면 됩니다. 경찰에 훌륭한 수사관들 많지 않습니까 또? 네, 저는 좀 다른 방향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경찰이 특검에 진입하는 장벽이 좀 많습니다. 책임자 역할을 할 수가 없어요. 맞아요. 네. 지금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네. 예. 거기에 제약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 대부분 변호사 자격증이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 그 민중기 특검팀에서 검사들의 집단 그 행동이 우리가 이렇게 하게 되면 대체할 사람들이 없을 거다. 이런 자신감 하에서 집단 행동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법률을 좀 고쳐서 특별검사에 그 입문할 수 있는 범위를 좀 유연하게 해서 수사 잘하는 경찰관들, 저는 수사하고 싶거든요. 지금 제가 나이가 지금 의원님하고 동갑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도 70년. 참 나이가 좀 들었지만 수사하고 싶어 하잖아요. 수사하고 싶어 하고 수사 능력도 있는 사람들이 전국 곳곳에 포진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정의감 있는 사람들을 합류시키려면 좀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률에서 제약 조건을 조금 느슨하게 유연하게 좀 해서 이 검사들의 집단 항명이 있을 때 니네들 말고도 얼마든지 수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 그럼요. 이렇게 해서 대체를 할 수 있으면 감히 그렇게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검찰의 장난질이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됐냐면 사실 며칠 전에 저희 의원실에 제보가 있었습니다. 이제 총리실에 있는 검찰 개혁 TF가 총리실에 만들어져 그거 다 있어요. 제대 검사들만 있잖아요. 근데 검찰 개혁 TF인데 다 검사들만 구성이 됐다는 그러니까, 거예요. 검사가 이번에 특검 40명 나오는 것처럼 검사가 자기 검찰 조직을 개혁을 한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검찰 개혁 TF에 다 검사들이 간 이유는 검찰 개혁을 막기 위해서 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어느 방송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다행히 어쨌든 김민석 총리가 그거를 확인을 했는지 다 그 파견 나와 있던 검사를 다 돌려보낸다 그러더라고요. 검찰 개혁 TF는 검찰 개혁할 수 있는 그다음에 거기 이제 경찰에서 들어와야 될 거 아니에요. 경찰들이 들어오려고 하는 것도 다 막았대요. 다시 구성하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과거에도 박근혜 국정농단 이후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특검 애들이 그러니까 소위 특수통 검찰 특수통 애들이 조용히 스며들어와서 장악했던 일들이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끊을 때는 아주 단호하게 끊어야 됩니다. 칼같이 끊어내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수사하고 싶어서 죽겠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로 구성하면 됩니다. 자, 아무튼 특검은 뭐 다른 어떤 수사 어떤 그런 파견 검사들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자리를 하고 있는 그런 조직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했다는 것은 공무원 조직법에도 어긋날 뿐만 아니라요. 굉장히 큰 문제점들을 야기시킵니다. 무엇보다 현재 많은 시민들이 제대로 수사를 해줬으면 하는 사건들을 현재 특검이 제대로 수사를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열린검TV가 딱 3가지 사건을 한번 추려봤습니다. 현재 특검이 손대지 못하는 의혹 사건, 화면에 보신 것처럼 첫 번째는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김건희 일가가 마약 사업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 하나씩 제기가 됐었고 지금 하나씩 또 증거로 팩트로 증명이 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특검이 전혀 손을 안 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재명 당시 민주당 후보였죠. 테러 배후 의혹에 혹시 김건희가 있지 않았겠느냐라는 역시 저것도 뭐 저희 경제장 설전을 통해서 시작이 되긴 했지만 말입니다. 또 세 번째는 김건희 계부를 통하는 김충식 게이트 의혹에 대해서 하나씩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3가지 사건은 현재 특검에서 어디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저도 나름 이제 특검의 수사관들하고 몇몇 소통을 하고 있는데 애로점이 있다고 말을 해요. 애로점이 뭡니까 물어보면 자기들이 압수수색을 했잖아요. 최근에 김충식 차량도 압수수색해오고 휴대폰도 압수수색해오고 심지어 계좌까지도 이제 들여다보고 했는데 손을 못 댈 정도로 엄청난 이름들이 나오고 엄청난 자료들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현재 특검팀에서는 이 수사를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빨리 다른 이제 그 3특검이 통과가 됐으니까 거기서 보강되는 인원들로 새롭게 수사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 국무회의로 통과되지 않고 있어서 문제가 좀 있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 얘기는 잠깐 뒤에 얘기하기로 하고 먼저 이 관봉돼지 사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25년 4월이었죠. 이때는 특검이 아니었습니다. 남부지검에서 이 전성배 건진의 자택에서 5만 원권 5천만 원 묶음이죠. 관봉권 포함해서 총 1억 6,500만 원의 현금을 압수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 과정에서 띠지를 이제 분실한 거예요. 이거 가지고 엄청나게 말들이 많은데 자, 일단은 우리 옆에 백현영 경장님이 계시니까 물어보겠습니다. 경장님, 압수수색으로 갔습니다. 자, 건진 그 법당에 들어갔더니만 쌀통에서 5만 원권이 발견된 거예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사건의 본질부터 보셔야 되는데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있다는 거예요. 전성배 씨가. 그렇죠. 근데 민간인이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뭐가 있겠어요? 후원금을 잘못했나요? 뭐 5만 원
입금시켜야 되는데 최익전 의원님한테 후원금으로 100만 원 입금시켰어요. 그게 이제 정치자금 위반이 될 수도 있죠. 민간인은 그런 것밖에 없거든요. 그게 본질이 아니고 지금 건진 전성배 씨의 혐의는 정치자금법 위반죄가 중요한 게 아니고 알선수재가 중요한 겁니다. 알선수재. 네, 민간인이 예, 예. 공천에 개입하고 예. 고위공직자들의 그 승진이나 그다음에 배치에 개입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관련 서류들이 이번에 최윤순 씨 금고에서 경찰 인사 자료가 많이 나왔다고 그러는데 네. 건진 집에서는 검찰 인사 자료가 좀 나왔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돈이 1억 6,500만 원이 발견이 됐으면 관련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네요. 대가성인가요? 20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뿐만 아니고 계속되는 건진이라는 사람 자체가 계속해서 권한을 행사해서 공천에 개입하고 공무원들의 자리를 주선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돈을 받은 거죠. 근데 민간인은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아니니까 알선수재가 성립을 합니다. 그렇게 인식을 하고 건진 집에 가서 그 돈을 발견을 했잖아요. 근데 그 돈을 발견하니까 한국은행권, 관봉구 띠지가 있는 게 네. 1,000매. 예. 그다음에 신한은행 띠지로 묶여진 게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고무줄로 묶여진 돈이 있었습니다. 네. 이것은 기한도 다르고 성질을 달리하기 때문에 어느 범죄인지 잘 모르잖아요. 네. 어느 공무원이 어느 고위 검사가 인사청탁으로 돈을 준 건지 모르잖아요. 그럼 돈은 구분돼서 반드시 압수를 해야 됩니다. 세 종류로 세 종류로 압수하면 세 개의 루트일 수 있다 이렇게 딱 보고 당연하네요. 현금의 종류가 다르잖아요. 예, 예. 한 사람이 줬으면 고무줄로 묶인 돈을 다 줬겠죠. 그렇겠네요. 또 한 사람이 줬으면 신한은행 띠지로 묶인 돈을 줬겠죠. 예. 또 한 사람이 줬으면 한국은행 감봉권 띠지로 묶인 돈을 줬겠죠. 달리 받은 거예요. 그렇게 인식하는 게 수사팀의 상식입니다. 그럴 수 상식. 있겠네. 한 사람이 준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러네요. 세 종류를 별도로 압수하고 압수 목록 작성을 하고 예. 거기서 현장에서 확인서를 진구를 하는 거죠. 그런데 막상 검찰청에 와가지고 우리 최재형 검사죠. 자, 일단 현장에서 발견하면은 거기서 또 개수하죠. 현장에서 개수하죠. 개수하죠. 예, 돈은 개수를 하는데 그 건진이가 보는 앞에서. 건진이 보는 앞 변호사도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록을 적잖아요. 네. 네. 압수 이거 해갑니다라고 쭉 목록 적잖아요. 통칭해서 3,300매로 적을 수가 없죠. 네. 한국은행 관봉 띠지가 있는 거 1,000매, 예. 신한은행 띠지가 있는 거 몇 장, 몇 매, 그다음에 고무줄로 묶여진 거 몇 매 이렇게 적을 수밖에 그럼 없어요. 하나 물어볼게요. 그 압수 목록에 예. 고무줄까지 적나요? 고무줄. 뭐 예를 들어서 관봉 띠지면 관봉 띠지. 뭐 비늘이면 비늘 적나요? 가져갈 때 다? 당연히 적죠. 다 적어요? 네, 그럼요. 그래요? 예. 그 돈이 한 종류면 네. 사실 적을 필요가 없는데 세 종류가 세 종류니까. 세 종류가 그래서? 성질을 달리하고 예. 이 돈만 압수된 게 아니고 건진 전성배 씨 주거에서 그 공무원들 인사청탁 자료가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예. 그래서 알선수재가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인사청탁 자료가 있고 이게 있으면은 지문 감식하면 다 링크할 수 있는 건데 이거를 그러면 폐기했다는 얘기는 증거인멸이잖아요. 기초수사인데 예. 이 기초수사를 몰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게 기본 수사예요. 네. 예. 그러면 이런 얘기입니다. 예. 별을 베러 가는데 예. 도구가 낫을 들고 가야 되는데 예. 호미를 들고 갔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예.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행태의 수사를 했다고. 최고의 수사관들일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최고의 수사관들일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사람들은 수사의 전문가라고 특수팀을 그러니까. 꾸르면 예.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에 비한단 말이에요. 네. 예. 법원에서도 그렇게 판단을 해요. 예, 이 사람들은 특수한 수사를 하면서 특수한 전문가 입장이란 말이에요. 전문가들이 낫을 들고 가야지 왜 호미를 들고 가? 그런데 별을 베러 갔는데 호미를 들고 갔잖아요.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고 스스로 고백을 하고 있는데 예. 자, 이것도 문제지만 네. 그 지문 채취하고 예. 그다음에 DNA 채취한 거 그거 몰랐다고 그러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현장에서 그렇게 다 압수 목록을 적어요. 네네. 그다음에 그 돈을 어딘가에다가 넣어서 가져가죠. 네. 가져오죠. 그 어딘가에 넣을 때도 뭔가 스티커를 밀봉을 시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압수수색을 당해보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갖고 옵니다. 그래서 검찰에 갖고 와서 검찰에서 한 번 더 열어봤다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왜 열어봅니까? 현장에서 그 돈의 총액을 1억 6,500만 원 확인해주고 세 종류로 예. 압수 목록 작성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확인서를 전성배 씨한테 보여주고. 네. 줬죠. 네. 검찰청에 와서 다시 작성을 했어요. 다시 작성했다. 제가 다시 작성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네. 없는 게 네. 이 세 종류의 압수물을 한 종류로 만들어 버립니다. 누가? 아. 최재현 검사가 예. 최선영 수사관이 한 종류로 만들어 버리는 이 여기서 이제 이 야루가 있는 거네. 예. 그럼 지금 국민들이 최선영 수사관한테 좀 속는 걸 수 있네요. 그러네. 마치 막 현란한 말을 막 해가지고 진술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잘못 알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최선영 수사관은 최재현 검사의 예. 아바타처럼 얘기하잖아요. 똑같은 말을 하는데 네. 최선영 수사관이 낯빛이 곱고 예. 이렇게 착해 보이는 인상을 하면서 말을 비친하게 잘했어요. 그런데 그게 진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이 조작된 사실을 최선영 검사가 최재형 검사의 대변인처럼 말을 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남경민 수사관이 예. 나는 못 봤다. 현금
5만 원권 3,300매 이렇게 적혀 있어서 나는 현금만 인식하고 있다. 남경민 수사관의 얘기가 맞는 거예요. 맞는 거네요. 네. 예. 세 개의 루트를 하나로 묶어서 일단 은폐 축소를 했네요. 예, 이 예. 돈이 성질을 달리해서 예. 최재형 검사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2년도 돈 뭉치였다고. 예. 18년도 정치자금법 위반 수사를 하는데 22년도 돈 뭉치를 예. 섞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예. 한마디로 말해서 3명으로부터 받았을 가능성이 있는 돈인데 예. 최소한 3명. 하나를 뭉쳐버린 거잖아, 지금 진짜. 이거 누구도 못 찾게끔 만들어버린 거 아니에요, 지금? 최소한 3명으로도 받았겠죠. 그러네. 예. 예. 뭐 한 사람이 뭐 신한은행 가서 돈 얼마 찾고 뭐 한국은행 간봉띠 가져오고 고무줄 네. 묶인 돈 찾고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럼 갖고 왔어요. 갖고 왔으면 어쨌든 그거를 누군가가 손을 만졌으니까 지문도 묻었을 것이고 DNA가 있을 텐데 기초적인 수사는 그다음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비닐은 유리 다음으로 지문이 잘 나옵니다. 비닐은? 예. 아, 예, 예. 검사가 잘 몰라도 돼요. 대검에 네. 과학수사팀 있잖아요. 전화해가지고 네, 예, 예. 이거 감정을 해달라고 요구하면 되고요. 보통 검사들이 대검에 잘 얘기 안 합니다. 왜냐하면 경찰을 좀 시키고 싶거든요. 경찰이 지문 관련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를 경찰청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지문 관련해서는 경찰관들 불러가지고 좀 이거 감정을 해달라고 그러면 우리가 경찰서 과학수사팀이 검찰청에 가서 이 챔버라는 공간에 챔버. 예, 네. 순간 접착제 그것을 고체법이라고 하기도 하고 기체법이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걸 온도를 가열해서 이렇게 화학물질이 올라오면 네. 지문이 단백질 분비물이에요. 탁 달라붙어요. 순간 접착제 아, 손에 이렇게 한번 붙여보십시오. 3초 안에 안 떨어지잖아요. 이게 지문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맞아요. 예. 지문의 반응을 잘 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경찰에서나 대검에서 감정 분석 보고를 해가지고 사진 다 찍고 안 나올 수 없겠네. 예. 문서로 송부해주죠. 이게 수사의 객관성 투명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조치고 그다음에 예. 대검에서 제일 잘하는 게 DNA 처치거든요. 그렇죠. 예. 네. 지문이 잘 안 나오는 종이나 돈 같은 경우는 DNA 아, 채취. 관봉 띠지는 종이니까. 네. 그것을 이제 저희는 이제 흡수성 비흡수성이라고 그래요. 물이 흡수되면 흡수성, 아. 물이 흡수되지 않으면 비흡수성이라고 얘기하는데 비닐은 비흡수성이죠. 물이 네, 흡수되지 네. 않으니까. 흡수성은 종이, 돈 이런 것들은 지문도 채취하지만 네. 그 가스법을 사용하지만 챔버라는 공간에서 또 다른 지문 채취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닌히드린 용액법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그건 그 용액을 담그게 되면 종이가 변질이 돼요. 보라색으로 변질이 되는데 그 지문이 나타나거든요. 아,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예, 예, 종이가 이렇게 보라색으로 쫙 바뀌면서 지문이 싹 보이는 거 이거구나. 그래서 경찰에서 그런 수사를 많이 해가지고 검찰로 보내요. 검찰에서 검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거 안 했다고 보안수사 또 많이 요구하거든요. 네, 네. 근데 검찰이 상식적으로 다 알고 있는 얘기를 저기서는 책임 안 지려고 네. 몰랐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또 뭐냐면 거기에 많은 인사 청탁 자료가 있었다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인사 이력서를 쓴 사람 당사자가 본인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누구한테 브로커한테 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건진한테 왔을 거 아닙니까? 네. 예. 전성비한테? 네. 그러면 손을 거쳐갔기 때문에 거기에 지문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요. 뭐 예를 지문이 들어서 없더라도 이런 게 있었다고 해요. 요거는 이제 주진우 기자가 뭐 이제 자기 그 유튜브 채널에서 온영에서 발견됐다고 하는데 저런 비슷한 것이 이제 건진법사의 그 근거에도 있었나 보여요. 저렇게 이제 인사 청탁을 하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온 겁니다. 근데 저건 이제 이번에 주진우 기자는 무슨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경찰 관련된 것만 나왔는데 네. 그쪽 건진법사 쪽에는 아마 검찰 관련된 것들이 더 많았을 거란 말이죠. 예, 예. 네. 제대로 압수가 됐는지 압수소서 압수 먹는 걸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 네. 그것도 검찰에서 피압수작 건진 전성배 씨하고 이해관계가 같으면 얼마든지 압수조서를 고칠 수가 있거든요. 압수 목록을 고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청에 와가지고 최선영 수사관이 돈을 개수를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중요하고 예민한 사건을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사건과로 가져가가지고 돈을 셌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과에서는 보통 안 세나요? 그러면 어디서 셉니까? 아유 그 수사의 기본은 네. 예. 내밀성이에요. 비밀성, 비밀성. 사람 많은 데서 하는 거 아니야. 하세 나가니까 그렇지, 막 그렇지. 여기저기 하면 이게, 너무나 굉장히 중대 범죄인데 이게 사건과는 검진이 될 때. 이런 거예요. 사건은 경찰부터 접수하고 예. 또 영장계가 있거든요. 영장을 통신영장이나 압수영장을 신청을 하면 그걸 법원으로 왔다 갔다 문발을 하고 그다음에 압수계는 또 압수도 하고 복잡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건진을 사건가로 데리고 가가지고 돈을 또 세가지고 예. 이게 한국은행 감봉권이 있고 신한은행 띠지는 뭐 포스트를 붙여가면서 조심해서 세고 그다음에 고무줄을 묶인 것은 개수기를 돌렸다고 그러잖아요. 예. 다 보라고 그런 거잖아요. 진짜 예, 예. 이 돈이 니네들도 다 알지 않느냐. 이거 사건과로 왔다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러네. 쇼를 한 거네요. 그렇지, 그야말로. 그러네. 막장 예. 드라마를 만들기 위해서 사건을 예, 조작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잖아요. 거기에 건진을 데려와가지고 확인을 시켜줬다는 거 아니에요. 사건과에서. 대놓고 쇼를 한 거네. 검찰실에 반드시 개수기를 들고 가야 돼요. 수사팀 사무실로 가서 내밀하게 증거를 확인해가지고 옆에 세워놓고 맞죠? 이러면서 정리를 해가지고 확인서를 증거를 해야 되는데 사건과 가가지고 뭐 사건과 직원들이 다 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돈이 뭐 관봉이고 신한은행 띠지고 고무줄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건진을 데리고 가서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수사관은 검사는 기록으로 말합니다. 예. 압수 목록 기록에 5만 원권 3,300매 외에 어떤 정보도 없어요.
거기에 비닐이 있다든지 관본권 띠지가 있다는 그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압수수색 담당 직원들은 남경민이나 김정민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만약에 그 3,300명만 이렇게 적혀 있고 비닐이나 띠지가 들어오잖아요.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압수물이 아니니까. 우리가 그 압수수색에서 압수물을 수리하는 것을 영치한다고 그러거든요. 영치 안 받습니다. 압수물만 받는 거예요. 그게 수사하는 사람들이 기계적으로 배운 대로 원칙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뜬금없이 그 사람들한테 지금 책임을 전가시켰는데 야, 그럼 이 검사들이 저 두 명의 이 검사들이 저 부장검사 박건욱과 최재형 검사들이 지금 수사관들한테 덤탱이 씌우는 거네. 지금 남부지검에서 진상조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대검 차원에서 진상조사는 못 받았다고 그래요. 남경민 수사관이 얼마나 억울하면 경찰 수사 받겠다고 그러겠습니까? 압수수색 직원들을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저 사람들은 검찰청에서 가장 약자예요. 네. 최선영, 뭐 이주연, 뭐 신지혜인가 네. 그 수사관들하고 그다음에 최재형 검사, 지금 검사가 또 있는 것 같은데요. 박건욱 검사, 이희동 차장검사, 이들은 검사 동일체의 한 몸이고요. 그렇죠. 예, 최선영 수사관 이런 사람들은 이미 껌딱지처럼 검찰 편에 검찰 동일체 편에 붙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학습이 된 거죠. 네. 그 편에 붙어 있으면 나중에 네. 고위직 옆에 가가지고 이 사람들은 호가위하니까. 최재형 네. 검사, 박건욱 부장검사와 다른 말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말은 빛나게 했지만 수사 실력은 형편이 없는 건데 수사 실력이 형편이 없는 게 아니고 조작한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수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남경민 수사관이 예. 차라리 경찰 수사를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검찰에서 수사 안 받겠다고 하고. 지금 남경민, 김정민 수사관한테는 지금 아무도 안 붙어 있을 겁니다. 최초 백혜룡이 마약 게이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지휘부와 대립했을 때 제 옆에 아무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저는 직급이 좀 있었고 수사권이 있었지만 저들은 너무 나약한 존재예요. 그리고 지금은 제가 국회에서 좀 봤습니다만 남경민 수사관하고 김정민 수사관이 같이 다니지 않더라고요. 남경민 수사관 입장에서 김정민 수사관이 좀 서운한 거죠. 같은 말을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김정민 수사관이 뭐 틀렸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네. 김정민 수사관이 기억이 안 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그건 위증이다. 반드시 위증이다. 당연히 압수 목록에 있는 것만 봤을 테니까 예. 거기에 관봉띠지가 있는지 비닐이 떠져 있는지 없으니까 못 봤다고 말을 하는 것이 팩트겠네요. 네, 그리고 이제 추미애 위원장님이 해안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25년 1월 9일 날 최선영 수사관이 뭐 카톡으로 문자 보냈다고 하잖아요. 원형 보전 왜 안 했냐고. 예. 네. 그 다음에 최재형 검사가 전화를 했는지 카톡 문자를 보냈는지 이렇게 했다고 하잖아요. 네. 그 추미애 위원장님이 알리바이 만드는 것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의원님들이 동의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 맞습니다. 원형 보전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압수물 규칙 제4조에 원형 보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원형 보전은 지금 실무에서는 거의 사장된 단어입니다. 원형 보전은 부패하거나 변질되거나 위험한 물질들을 보관하기 어려울 때 원형 보전 지시를 해요. 이거 증거로 써야 되겠다 예. 싶을 때는 채소, 그다음에 뭐 고기, 생선 이런 것들은 변질될 위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뭐 방화 사건에 휘발유 같은 건 위험하잖아요. 예. 그런 건 폐기 처분한다든지 안 그러면 돈이 되는 것들은 환가 처분해가지고 그걸 수사팀에서 관리를 하면 되는 거예요. 압수수색에 맡기면 안 되고 압수수색에서는 반드시 압수 목록에 적시된 것만 받는 거예요. 그 다른 것을 받으면 이 사람들이 근무를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경민 수사관이 원칙대로 근무했다. 나는 못 봤다. 설령 봐도 못 봤다고 하는 게 맞아요. 받을 수가 없거든요. 압수 목록에 비닐하고 한국은행 감봉권 띠지라고 써여 있어야만 받는 거예요. 압수수색 직원들은. 그렇게 해야 문서하고 실체가 일치돼야 되니까. 그럼요. 예. 그게 증거잖아요. 예, 예. 압수물이 증거인데 증거에 다른 부수물을 끼어들이면 안 되거든요. 그것은 작업을 막장 드라마를 연출하겠는 사전 작업을 했다 보는 겁니다. 사건과에 그 민감하고 예민한 돈다발을 들고 사건 가서 개수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난 또 이해가 안 가는 게 그 건진의 그 금고에서 이력서하고 예. 청탁 서류가 잔뜩 나왔다고 하잖아요. 네네. 그것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종이를 비뭐 니인 해드린 용역법이라고 그걸로 있습니다. 해가지고 거기서도 지문 채취하면 되잖아요. 그럼 잘 나오죠. 그런 거 안 했잖아 지금. 안 나올 수도 있지만 기초 수사예요. 이걸 안 하면 특수직무 유기라니까요. 이게 체포해야겠네 사람들. 그러네요. 체포해야 되네요. 아니 그래서 제가 체포해야 된다고 했던 게 예. 국회에서는 체포할 수가 없죠. 네, 국회의 그 성스러운 영역이니까. 다시 한번 화면 그 띄워주세요. 체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두 명 체포해야 되죠. 박건호하고 최재형. 제가 고발하면 되나요? 예. 경찰에? 지금은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네. 그 부분은 이제 긴급 체포하는 방법이 있긴 있는데 체포영장을 네. 신청한다든지 예. 그런 부분들은 수사의 기법이죠. 직무유기로 체포할 수 있는 네. 거죠 아무튼 저 사람들은. 그렇죠. 알선수재가 네. 특가법상 알선수재죄가 있기 때문에 이 수사를 안 하면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는 특가법상의 조항이 있습니다. 처벌 조항이. 그래서 긴급 체포든
체포영장을 신청해서 체포하는 것 시도를 해야 된다. 아니, 당연히. 우리 검사들을 누가 체포해? 뭐 이런 표정 같은데. 그렇죠. 최재 의원이 그날 굉장히 오만방자 태도로 계속 네. 시종일관 앉아 있고 이러면서 그랬잖아요. 막. 그러니까 자기는 이제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제가 뭐 깡패들하고 비슷하다 그랬는데 하는 짓이 그 형들한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내가 우리 검찰로 날라오는 칼 예전에 지금 다 막았는데 그렇죠. 나는 형들이 지켜야 될 거 아니야. 나 건드리면 나 나가서 다 불어.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예. 그러니까 그 오만한 예. 행동이 마이크를 세운다든지 예. 참 참담한 수사를 해놓고 자부심까지 느껴버리잖아요. 아, 저 진짜 그 체포를 안 하면은 국가에 지금 영이 안 서는 게 지가 지 입으로 네. 자기 선에서 다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 그 자리에서 몇 번이나. 맞아요. 그럼 체포해야죠 당연히. 체포해야 됩니다. 예. 근데 아무도 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김건희 일가에 대한 마약 사업 의혹에 대해서 좀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간에는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불려지고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 의혹 사건으로 가야 된다. 그런데 이 사건에 대해서 현재 많은 국민들 또 시민들 시청자분들도 왜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 수사가 안 되고 있는지. 현재 남부청이죠. 거기도 수사가 안 되고 있는 걸로 알려지고 있고 특검에서도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특검팀 어디에서도 수사가 안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이거 어떻게 되고 있는 겁니까? 왜 안 합니까? 저도 지금 그 의아스러운 게 하나 있는데요. 제가 법사위 상임위에서 그 마약 사건을 은폐한 검사들의 이름들을 하나하나 다 특정하면서 거론을 했잖아요. 그때 백혜령 경정도 증언석에 서서 답변을 해주고요. 이제 그런 걸 해주는 이유는 되게 고위층에 대한 수사를 특검이든 뭐 경찰이든 어디서 하려고 할 때는 사실 상당한 명분이 있어야 수사를 들어갈 수 있거든요. 외압이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국회에서 공식적인 회의 자리에서 이름을 거론해주면 수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명분이 돼요. 그렇죠. 과거에도 보게 되면은 의원이 그렇게 발언해주게 되면 수사팀이 바로 수사에 착수해가지고 수사가 진척이 되는데 이 마약 사건 수사 관련해서는 그렇게까지 이름까지 다 특정하고 관련된 정황에 대한 내용들을 다 스토리까지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뒤로 벌써 며칠이 지났습니까? 한 네. 열흘 지나지 않았나요? 네. 근데 수사가 어디서 본격적으로 착수했다는 얘기를 듣질 못하고 있어요. 언론에도 안 나오고 있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누구의 손을 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제가 명절 지나고 나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여다봐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세간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으로 가봅시다. 이제 이문정 검사장이 지휘권을 받아서 열심히 잘하겠다라고 말을 해갖고 많은 시민들은 기대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렇다 할 뭐 얘기가 없습니다. 성과도 없고요. 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합수팀의 네. 합동 수사팀이죠. 네. 이 구성 자체에 하자가 심각합니다. 일단은 합수팀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협의체예요. 예. 근데 수사협의체가 적법한 절차와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예. 검찰이 알아서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고 경찰한테 얘기를 하고 예. 세관이 들어오라고 해갖고 자기들끼리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검찰개혁 TF하고 똑같은 거네요. 그렇죠. 지금. 어디서라도 지시 내는 게 없는 거죠. 자기들이. 검찰에서 대검을 주축으로 해가지고 인천지검, 중앙지검에서 이 마약 게이트를 덮었던 자들이 셀프 수사하는 거 아니에요? 예. 예, 도둑이 네. 예, 스스로 수사해가지고 진실을 밝히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 상황이고요. 이 수사협의체는 반드시 수사협의회를 거쳐서 안건을 정하고 세부 운영 방안을 정해서 협의회 구성원들이 토의를 거쳐서 결과물을 도출한 다음에 꾸려야 되거든요. 이것도 지금 절차를 거치지 않아서 위법하지만 그 합수팀을 꾸리라고 지시했던 사람들의 면면이 지금 심우정 그때 검찰총장이었죠. 네. 노만석 마약 게이트하고 관련 있죠. 신준호 마약 기획관 마약 게이트 직접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렇죠. 지금 마약 기획관이 또 바뀌었어요. 김현실로. 네. 이 사람도 마약 게이트 덮어준 사람이에요. 그리고 합수팀 단장이 신준호와 함께 마약 게이트 덮어주고 진급한 사람, 승진한 사람이에요. 뇌물이죠. 임국권. 네, 사건을 덮어주고 승진하면 승진이 그게 뇌물 아닙니까? 예, 예. 그리고 경찰 지부로 가보면 네. 그때 전부 직대 체제였어요. 이호영 경찰청장 직대. 그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김병찬 수사국장이 직대하고 있었고 서울청은 박현수 서울청장이 직대하고 있었죠. 이 사람들이 전부 마약 게이트와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란하고 관련돼 있기도 하지만 이런 사람들이 어느 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정의를 실현하게 또 모여가지고 모였는지 안 모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모였을 거예요. 하루 만에 이 합수팀이 탄생을 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것은 불법 단체예요. 불법 단체. 그러니까 정성호 법무부 장관님한테도 이 지휘 감독권이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불법 단체를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 관리 감독할 수 있습니까? 그다음에 윤호중 해안부 장관님도 관리 감독권이 없는 거예요. 불법 단체를 장관이 관리 감독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문정 검사장께 수사 지휘권이 부여된 것은 그건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독이죠. 예. 어차피 검사장의 의지가 있어도 밑에 지금 합수팀 구성 자체는 네. 적극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인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이신 거죠? 수사팀에서 마이크 덮어준 사람들이 스스로를 체포해서 검거해서 수사를 하겠냐고요. 태협회도 수사 지휘권 가지고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죠. 이문정 검사장이 실제로 힘을 발휘하려면 인사권도 있어야 되거든요. 인사권 안 줬잖아요. 한마디로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예. 두 명이 이제 나의 부하 직원이야. 예. 그리고 내가 수사 지휘권이 있어. 예. 수사해 하는데 둘 다 안 해.
그럼 뭐 어쩌라고? 그럼 교체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인사권이 여기서부터 없는데. 자유로운 위치에 있는 사람들로 내가 수사팀을 구성할 수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본인이 인사권이 없으니까 그렇지. 자임해서 하겠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라인 타고 들어온 애들은 이걸 덮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들어온 애들이 곳곳에 섞여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럼 수사가 될 리가 없겠네요. 당연히 안 하죠. 일단 그럼 저도 국회에서 이제 합수팀 구성에 대해서 자료를 좀 받아봐야 되겠네요. 어떤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지. 합수팀 구성하는 구성하고 있는 검사들을 우리가 모른단 말이에요. 예. 윤국권 합수담장만 알죠. 그렇죠. 근데 검사들은 개개인이 단독제 독임제 행정관청입니다. 예, 그 스스로가 행정관청이에요. 행정관청이 그렇죠. 이름을 숨겨요. 본인의 존재 사실을 숨겨요. 전화도 안 받아요. 그래요? 예, 거기 들어가는 것조차 기자들이 힘들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수사 지시, 만약에 이문정 검사께서 수사 지시를 했는데 따르지 않아요. 하지 않아요.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면 교체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인사권이 없는데 어떻게 교체를 해요? 아, 있으나마나한 권한을 부여받았는데 독배네 독배. 그렇죠. 아, 진짜? 도대체 전호 구석은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렇잖아요. 그러게요. 차량 네. 운행일지도 안 쓴다는 거 아니에요? 관용 그러니까. 차량 운행일지. 그 불법인데. 예? 야. 아, 세상에 없대요. 그렇게 위법한 그 합산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오더라도 결국 우리가 독수독과라고 그러죠. 독나무에 독 예. 열매가 맺힌다고. 예. 위법한 수사에서 위법한 결과물이 나온 것은 형사소송 절차에서 인정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노리는 거죠. 재판에 기소해봐야 니네들이 사물 관할이 없다, 사건 관할이 없다, 권한이 없는 데서 수사를 했다. 결국 그 책임을 판사들로부터 추궁당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합수팀은 빨리 해체돼야 되는 게 맞습니다. 예. 그리고 수사 기록이 경찰에 있었어요. 경찰이 검찰에서 수사 기록 달란다고 이렇게 주는 경우는 위법하거든요. 이 경찰 지휘부 직권남용으로 처벌해야 됩니다. 위법합니다. 검찰이 경찰 수사를 볼 수 있는 것은 경찰이 불송치했을 때 재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고요. 송치했을 때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를 할 수 있고요. 또 송치했을 때 경찰이 다시 내려보내서 보안 수사 요구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 방법 외에는 경찰에 있는 기록을 검찰에서 가져갈 수가 없어요. 그거 위법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에 있었던 불법 행위들을 하나하나 법리에 맞게 알려주시면은 다 고발 조치하겠습니다. 예. 제가 요즘은 개인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네. 오히려 윤석열 때보다 지금이 더 저는 개인적으로 되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방위적으로 이 기득권층, 특히 검찰 조직 내에 있는 기득권층이 더 목숨 걸고 덤비고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마약 외압 사건 같은 경우에도 지금 단순히 그냥 검찰이 개입돼서 검찰이 덮은 사건이 된 게 아니고 이건 국정원까지 개입되어 있는 사건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국정원이 몰랐을까요, 과연? 제가 그 청문회장에서 김규영 국정원장을 만났어요. 아, 네. 그래서 제가 뭐 언급하기도 했지만 김규영 국정원장과 마주치면서 내가 국정원장님 반드시 내가 부를 거니까 준비하고 계세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네. 국정원이 공항을 열어주지 않으면 관세청에서 그렇죠. 네. 그 말레이시아 마약 조직에 가담을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여러분들 생각해 봅시다. 기본적으로 마약을 그래도 좀 이렇게 꼼꼼히 잘 숨겨서 들어왔으면 좀 이해할 만해. 그래 몸에다 감고 들어왔어요. 그렇잖아요. 네. 이거는 누군가 열어주지 않으면 들어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대한민국에서 공항이 창설된 이후에 네. 몸에 4kg씩 필로폰을 부착하고 국내로 들어와서 유통시킨 사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한 사람도 없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예.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한 달 동안에 12번, 21명의 말레이시아 조직원들이 네. 연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예. 무장공비들도 이렇게 못해요. 진짜. 아니 그리고 우리는 지금 정전 상태잖아요. 사실은 잠시 전쟁을 멈추고 있는 상태인 거고 네. 극단적으로 대치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보안 체계라고 하는 거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렇게 펑펑펑펑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도마 사이에 빈틈이 듬성듬성한 사이에 마약을 넣었는데 그게 그대로 통과돼서 들어온다? 야. 도마 하나에 예. 우리 동네 마트 가면 4,000원이면 사는데 말레이시아에서 4만 원 주고 수입하는 게 하나에 예, 예. 그게 대한민국 공항을 통과하는 거죠. 저걸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저게 그대로 다 들어왔다는 얘기는 그 정도로 허술하다 그러면 사제 폭탄이 수천 톤이 들어와 있다라고 봐도 누가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지금 국내에. 최근에 예. 김포공항에서 마약 사범 예. 한 명이 검거가 됐는데 휴대용 캐리어 안에서 24kg의 케타민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지금 말레이시아 조직원이 36명이 연인으로 따지면 총인으로 따지면 36명이 왔다 갔다 했는데 전부 다 휴대용 캐리어를 가지고 들어왔는데 한 번도 검사받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절반의 필로폰만 들어 있다고 쳐도 벌써 400kg 정도가 넘어가잖아요. 네. 그런데 그 안에 총기가 들었는지 폭발물이 들었는지 그다음에 생화학 물질이 들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정원과 방첩사는 책임을 져야 돼요. 예.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요. 그렇게 백혜룡 수사팀에서 주창을 하고 국정원 개입됐다, 방첩사가 방기했다, 눈을 감았다 이렇게 주창을 해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단 말이에요.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존재하지 않았던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의 혈세로 월급을 받으면서 마약 조직원들의 편을 들었고요. 대한민국에 오히려 해가 되는 행동들을 했단 말이에요. 저는 용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 국가기관들이 엄청나게 많은 공무원들이 개입해서 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고 그걸 검찰이 보증을 서줬잖아. 덮어버렸잖아. 예. 그러니까 나중에 경찰도 검찰의 보증을 믿고 외압을 행사해서 이 사건을 덮고요. 관세청장이 조자룡 헝칼듯이 나서가지고 우리가 12번 뚫린 것은 뭐 그렇게 됐는데 세관 우리 관세청 직원들이 공범에 가담한 건 아니다. 뭐 무슨 잘못이 있냐. 12번 뚫린 게 문제죠. 인식이 예. 관세청장의 인식, 기관장의 인식이 저 정도면 저 사람은 공무원이 아니고 좀 뭐라고 어떻게 표현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게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그런 기관장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지금 책임을 안 지고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없다는 예, 수사도 거예요. 안 되고 있는 거고.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예. 국가의 운영을 위해서 대통령이 존재하지 않았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이러니 대통령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다는 말까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님 이게 네. 만약에 이제 제가 못된 마음을 가지고 해외에서 테러를 한국에서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마약도 수백 킬로를 쉽게 들어가는 나라 같으면은 그냥 마약 봉투에 TNT 가루 잔뜩 담아가지고 들어와서 안에서 뻥뻥 터뜨려도 아무도 못 막는 거예요. 이 정도 사안으로 심각한 사안인데 국정원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어. 관세청도 책임지는 사람도 없어. 예? 경찰도, 검찰도.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오히려 이게. 수사를 한 백경정만 좌천시키고 그러니까요.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고 다 영전됐어요. 영전. 사건을 덮은 거로 의혹되는 사람들은 다 고위직으로 올라가고 네. 수사를 방해하고. 예? 자, 문제는 왜 이게 이제 김건희 일가의 마약 사업이라고 저희 열린검TV는 보고 있냐면은 김충식. 예.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너무나 많이 감싸주고 감추려는 세력이 너무 이제 대놓고하게 이 일을 하기 시작했는데 김충식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그 캘린더 2023년 11월 달 캘린더에다가 이 말레이시아 310kg, 예. 310K라고 적어놓고 1차 55K라고 적은 이제 그 문구가 저희가 발견됐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저희가 마약으로 보고 그동안 쭉 보도를 했더니만 이 김충식이가 모 유튜브 채널에 나가가지고 이게 금이다. 예. 말레이시아에서 갖고 오다가 필리핀에 압수당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금이면은 금액이 400억 가까이 되거든요. 그때 당시로 계산하면 480억, 한 500억 가까이 된다고 480억 하셨어요. 정도 됩니다. 예. 근데 이게 정말 이상한 게 네. 김충식 씨가 저희 의원실에 전화를 했어요. 특검법 발의하고. 네. 저하고 길게 통화를 했습니다. 녹음 다 있습니다. 네. 그때 뭐라 그러냐면은 열린공감 TV에서 그 캘린더에 있는 문자, 네. 그 글자를 방송한 거는 자기 글씨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가짜라는 식으로. 네. 근데 다른 무슨 유튜브 채널 나가가지고 유탐사예요. 거기서는 내 글씨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금이어도 문제잖아요. 뭐 말레이시아에서 필리핀을 경유하다가 뭐 압류가 됐다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만약에 310kg 정도의 금을 갖고 오려다가 밀반이 팔려다가 잘못되면 이거 징역형이 몇 년 정도 됩니까? 이게 금이면. 지금 저도 그거 보고 상당히 예. 놀랐는데 이제 네. 김충식 씨 입장에서는 마약만 아니면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그랬던 것 같아요. 같아요. 네. 야, 그 자산을 외국으로 빼돌렸을 때 네. 50억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무기까지 그래요? 처해질 예. 수 있어요. 그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에 네. 조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게 만약에 관세 포탈이 됐으면 예. 1억 원 이상의 관세 포탈이 이루어졌으면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관세법 위반 특별히 가중처벌하는 조항이 있거든요. 네. 여기도 마찬가지 10년 이상 무기징역 처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이거 당장 수사해야 있는데 되겠는데 그러면? 그럼 금이면?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필리핀 당국에서 만약에 공항에서 한국인이 금을 밀수하다가 그걸 압류했다 그러면 아마 대대적으로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뉴스가 나왔을 거고 필리핀에서 예. 도배했겠죠. 네. 그걸 만약에 최고 권력을 동원해서 막았다고 손 치더라도 아깝잖아요.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아니 밀반이 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러면 김충식 씨가 찾아오기 힘들면 저한테 양도를 해주시면 제가 찾아와가지고 그 비용을 제외하고 제가 국가에 예. 헌납하겠습니다. 야. 아니 이게 그 정말 이상한 게요. 네. 김충식의 비위 문제 관련해서 기자회견도 같이 했고 그래서 국수본에 고발 조치까지 했어요. 그리고 그래도 잘 안 돼가지고 특검법까지 발의를 했고 네. 특검팀에서 수사를 해달라고 여러 차례 공식 루트로 이야기를 했고 국회에서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엔 자백도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본인 입으로 방송에 나가서 내 자필이 맞고 금이다. 그러면 500억대가 가까운 금을 밀반입 한 건지 뒤로 빼돌린지 모르지만은 압류를 당할 정도로 몰래 들고 다니다가 문제가 됐다라고 했으면 당장 수사를 해야 되고 체포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김충식을 건드리지 않아요. 자, 예? 오늘 저희가 또 최초로 하나 공개하겠는데요. 김충식의 또 비밀 노트에 보십시오. 전땡수 이건 국세청 뭐예요, 조사 이건? 3과장, 장땡수 인천공항 세관. 야, 이렇게 아예 이 사람들의 연락처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죠? 도대체 이런 사람한테 어떻게 국세청 조사 3과장이라든가 인천공항 세관하고 저 장땡수라는 사람은 제가 어떤 사람인가 봤더니만 이 휴대폰 물품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조사하는 사람이더라고요. 이 김충식이라는 사람 대단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지금 공항 세관에서 가장 세관원들이 가장 선호하는 곳이 휴대폰가거든요. 아, 그래요 또? 예. 거기서 마약 밀수가 이루어지고 그다음에 고가품들 이런 예. 것들 밀수가 이루어지니까 밀수꾼들하고 잘 연결되면 돈이 되죠. 그래서 관세청 직원들은
사무관 시켜준다고 그래도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사무관 시켜주면 이제 그 뒤로 챙겼더니 없구나. 행정 관리만 해야 되니까. 아, 실제 그 현장 일에선 빠지게 되니까요. 네, 그래서 그 6급 계장에 머무르려고 그렇게 오히려 진급 안 하려고 하는 것이 그 휴대폰과예요. 근데 그 휴대폰과하고 저기 장영수인가요? 네, 장 누군가요? 장땡수. 장땡수. 네. 네. 거기하고 연계돼서 이제 관세사일 거 아닙니까? 퇴직하고 그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 부분은 네. 나중에 수사를 해봐야 될 그런 부분 같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저게 이제 019로 시작되는 거 보니까 과거 수첩이더라고요. 그래서 저 사람은 현재 퇴직하고 네. 현재 세관 관련된 업무 회사에 대표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 글씨를 또 김충식 씨가 내가 안 썼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이제 잡힐 뭐 제가 썼다고 주장하면 저랑 같이 또 이제 잡힐 거 뭐죠 검사? 부적 조사 하면 조사해야겠죠. 되죠. 자 근데 현재 참 그 한 네.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김종식 관련해서 제가 계속 그 국회에서 이야기를 하고 고발 조치하고 하니까 뭐 이제 관련해 가지고 또 그 방송했던 곳하고 가까운 분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를 또 뭐 고발한다고 국회에도 그러게요. 이야기를 하고 네.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게 들리는 얘기로는 그분들이 민주 뭐 진보 진영이라는 거예요. 그럼 민주 진보 진영이면은 그 방송을 보시고 김충식이 내 글씨라 그랬고 네. 금이라고 했고 밀반입이든 뭐 유출이든 뭔지 모르겠는데 그분을 고발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왜 그거를 문제 삼는 저를 고발합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오늘 방송 나온 김에 네. 왜 저를 고발하는지, 예? 저는 그거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분명히 이제 그들을 주장하는 거는 정천수가 사기꾼이고 네. 정천수가 다 조작한 거야. 예. 저 김충식 문서도 다 내가 조작한 거야. 그래서 내 조작한 걸 가지고 지금 최혁신 의원이나 백현영 의원이 속고 있다. 그래서 우리를 나를 고발하면서 같이 고발한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방송이 아니라 본인들의 방송에 나가서 네. 금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예? 그럼 불법행위를 했다라고 하는 걸 자기들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네. 그럼 불법행위란 걸 그냥 덮고 넘어가는 건가요? 그건 뭐죠? 저는 아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상식적으로. 네. 그 요즘 뭐 통일교가 목숨 걸고 이제 그 자기들 그 통일교를 지키기 위해서 전방위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 거기에 일환으로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볼까요? 이재명 테러 배후 의혹 사건입니다. 과연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확인을 좀 해봤는데요. 어느 특검, 어느 수사기관에서도 이재명 테러 배후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지 않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미 벌써 저거는 김진성이가 이미 대법원에 확정이 돼서 형을 살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게 현재 수사기관들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그 이후에 네. 그 김상민 검사죠. 네. 당시 네. 국정원에 파견이 아니라 국정원에 뭐 뭘로 있었죠. 자문인지 네, 뭔지. 자문, 검사 파견 자문. 네. 예. 테러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을 단순한 그 우연적 사건으로 덮어버렸으니까 네.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한나라의 당시에 야권의 가장 유력한 대권 주자에 대한 테러 행위라고 하는 사건을 은폐 축소하고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던 사건인데 이건 깊이 있게 파서 누가 이걸 뒤에서 배후에서 조작을 했는지 네. 이런 것들을 파야 되는데 그걸 왜 가만히 두고 있느냐. 특검에 조사를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갑니다. 오히려 저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게 뭐냐면 특검에 지금 파견 나가 있던 검사들 40명이 복귀하겠다. 말로는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분리되는 것이 검찰에 대한 신뢰를 안 하는 거기 때문에 돌아가겠다라고 한 이것이 그게 과연 원인이겠느냐. 아니면 이재명 관련 테러 사건을 하는데 검찰들도 연루가 돼 있는 것들까지 자기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되니까 발을 빼는 건지 저는 분명히 들여다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그 40명이 왜 저렇게 나오는지 이것도 그것과 무관하지 않을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백현정님, 예.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표가 당시 테러를 당하자마자 바로 경찰이 물청소를 했어요. 이거 경정님한테 그렇게 하십니까? 물청소합니까? 현장 조치를 만약에 누군가 그렇게 했다. 네. 그것은 아마 그 본인의 생각으로는 안 했을 것 같은데 위에서 뭐 지시가 있을 것 같은데. 경남청장이나 부산청장이 그러니까요. 관할권 있는 네. 청장이 지시하지 않으면 못하죠. 일어날 수 없는 현장은 보존돼야 되는 게 네. 맞는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재명 대표는 유력한 대선 주자였잖아요. 네. 예. 그 유력한 대선 주자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상당수가 있었을 텐데 특별한 그 정치인인데 그렇게 뭐 술 먹고 서로 드자비질해서 그 발생한 현장처럼 그렇게 폄하해서 취급을 해버렸거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그렇게 해도 물청소는 안 할 텐데 저렇게. 저는 지금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수차례 이야기 드리지만 저는 분명히 컨트롤 타워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에 테러 이후에 진행되는 과정들이 보면요. 네. 작전 세력이 붙기 전에는 저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딱 물청소에서요. 흔건한 피해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흔건한 피해. 만약에 흔건한 피해 흔적이 남아있잖아요. 국민들이 공분하겠죠. 그렇죠. 빨리 치워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곧바로 뭐가 나옵니까? 1cm 미만의 가벼운 찰과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굉장히 생명이 위험할 수 있는 그런 상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다음에 어떤 사람들은 종이로 뭐 이렇게 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커터칼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는 이제 수사 보고서에 쓴 거고. 예. 결국 무슨 얘기냐면
야당 대표가 쇼를 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짠 거예요. 예? 가벼운 찰가상 정도를 가지고 이걸 정치적으로 뭔가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일을 다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계속 그런 공세를 했어요. 보수 언론까지 나서서. 네. 나중에 가서야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아주 정밀하게 가른 칼이죠. 네. 그 칼을 가지고 급소를 노리고 하마터면 뭐 몇 미리만 뭐 어떻게 됐어도 큰일 날 뻔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잃을 수 있을 정도의 사건이었다는 거. 그 프레임 이후에 테러가 아니고 우발적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분명한 컨트롤 타워가 작전 세력이 두 가지의 과정, A 플랜. 만약에 사망했을 때 그거는 우연적으로 찔렀는데 참 운이 없게 급소를 찔려서 사망했다. 이걸 만들고 싶었던 거고 두 번째 실패했을 경우에 네. 가벼운 찰과상인데 야당의 대표가 정치적으로 활용해 먹기 위해서 쇼를 하고 있고 헬기를 타고 있고 이걸 만들려고 그때 했다라고 자작쇼라는 생각이 말도 들어요. 많이 나왔어요. 예, 그리고 저는 노상원이 누굽니까? 노상원이. 노상원은 아시겠지만 정보사령관 출신이죠. 네. 뭐 하는 사람이에요? 나가서 이런 것들 공작 정치해가지고 실제로는 다 뒤에서 작전으로 했지만 겉으로는 우연히 발생한 것처럼 덮는 그런 작전들을 짜는 거 기획하는 사람이 노상원 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내란 계엄에 걔네들이 다 붙었잖아요. 내란 계엄에 걔네들이 다 붙었어요. 그러면 저는 저거 결코 우연일 수가 없다. 그렇게 우연이라면 여당이 저렇게 기민하게 못 움직여요. 프레임 짜면서. 전 분명히 시나리오를 A 플랜, B 플랜 시나리오 짜놓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인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저 열린감 TV 취재를 좀 해보니 김충식의 동거녀였죠. 그 김인땡 씨가 김충식과 김건희가 이제 서로 짜고 이 사건을 저질렀다는 식의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예. 김건희가 이재명을 죽이라고 사람을 모았다, 모집했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취재를 또 해보니 실제로 김충식과 최원순 씨가 아산 배방면에서 이 땅을 구매할 당시에 그 일을 도와줬던 부동산 업자가 김종성이라는 사람이에요. 예. 김진성과 김종성 이름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네. 이거 관련된 저희가 이제 그 방송을 했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봤었는데 저희 방송 내용이 잘못됐다면 김종성 측에서 뭔가 이의 제기를 할 만도 한데 아직까지도 김종성 측은 뭐 베일에 쌓여 있고요. 전혀 나타나고 있지도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김종성과 김진성이 만약 형제이거나 아니면 친인척이거나 뭐 이런 상황일 수도 있다라는 충분한 개연성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이제 김충식의 수첩 속에서 아산 배방 부동산 7억 그리고 손목사 예. 이런 또 메모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또 제가 썼다고도 저쪽에서 난리 피던데 어찌됐든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거는 한번 제대로 수사를 해봐야 할 상황인 것 같은데 네. 이거를 이렇게 그냥 끝내버리고 뭐 덮어보려고 한 것 같은데 덮어질 건가? 이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이게? 못 덮을 거예요. 일단은 이거 지금 계속 미뤄지기는 하지만 네. 이제 어쨌든 열공이 그동안에 잘 하신 거는 네. 계속 반복해서 방송하고 네. 또 하나는 새로운 증거가 나올 때마다 또 새로운 제보를 받을 때마다 계속 방송 노출했잖아요. 네. 아까 이제 마약 사건 같은 경우도 제가 볼 때 아마 대한민국 국민의 절반이 여기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고 있어요. 네. 열공 방송만 수백만이 봤지만 그거 외에 또 퍼나르거나 다른 데서 방송한 것도 많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지 간에 여론의 힘이라고 하는 거를 분명하게 신뢰할 수가 있고 네. 국민들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누가 덮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은 계속 이렇게 떠들고 계속 이야기하고 계속 주장하고 저도 국회 나가서 계속 얘기할 거거든요. 네. 백혜령 경장이 계속 증인 요청할 거고 예, 새로운 증거 나올 때마다 계속 터뜨릴 거고 네. 이거를 만약에 방해하는 사람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질타할 거고요. 못 덮을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걸 덮기 위해서 방해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실제로 2개월 전만 하더라도 열린감 TV 시작을 하긴 했지만은 많은 언론 매체들이 저희가 그동안 취재를 했던 여러 자료들을 근거로 해서 김충식이라는 사람, 김건희 계부 또 통하는 김충식에 대해서 조명을 하기 시작했고 단독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조이대 사건으로 저희 열린감 TV가 뭔가 조작을 했다. AI 조작을 했다라고 하면서 물타기를 하고 김충식을 감추는데 성공을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김충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더 마지막으로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김건희의 계부로 불러달라고 모 의원께서 말씀해 주셔서 앞으로는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으로 얘기하겠습니다. 김충식 게이트 의혹 사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제가 또 알아봤습니다. 어느 특검에서도 현재 김충식 게이트까지는 수사를 못하고 있답니다. 현재 그 김건희 특검팀에서 김충식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은 열린공감TV가 그동안 쭉 방송했고 갖고 있는 증거를 토대로 해서 제보를 해왔기 때문에 김충식을 공공지구 관련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팩트입니다. 열린공감TV에서 김충식의 차량 트렁크 속에 캐리어, 휴대폰, 그다음에 창고 2개까지 다 제보를 했고 그렇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거기서 정말 엄청난 자료들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공공지구 이외의 건들은 더 이상 수사를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희가 하나 또 팩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은 금융거래 등에 대한 제공 사실 통보서입니다. 맨 위에 김충식 고객님 되어 있죠? 김충식.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계좌가 있는지. 엄청난 계좌가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서 들여다봤느냐?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들여다봤습니다. 2025년 9월 8일 날 김건희 특별검사팀에서 김충식의 계좌들을 다 들여다본 거예요. 2000년 1월 1일부터 2025년 8월 26일까지. 여기서 엄청난 자료가 나왔는데 이 특검팀에서 더 이상 수사를 못하겠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못하는 겁니까? 와, 법인도 수십 개를 가지고 있는데 계좌도 어마어마하게. 저게 농협 계좌만 저 정도예요. 저 사람이 국민은행, 농협, 뭐 신한은행 어마어마하게 많은 계좌를 갖고 있는데 농협 계좌 하나만 한 2, 30개 되는 거예요, 저렇게? 네.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뭐 김충식의 그동안의 영향력이나 행보로 봐서 예. 놀라울 정도의 계좌는 아닌 것 같고요. 김충식 수첩, 뭐 다이어리, 뭐 예. 캘린더 여기에 적시되어 있는 그 내용들은 수사의 단서로서 매우 가치 있고 중요하죠. 네. 충분히 수사에 착수해야 되는 그런 명분들이 있는데 수사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여러 가지 의심해 볼 만한 정황들이 있지만 그건 계속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이 나가시면 의원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혹시라도 제가 또 수사팀에 합류를 하게 되면 이 부분도 당연히 들어봐야 되는 거고요. 뭐 아산 배방면 뭐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정천수 대표님의 필적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 그건 수사에서 밝히면 됩니다. 그렇죠. 밝혀가지고 만약에 정천수 PD께서 그걸 이렇게 조작해서 썼다 그러면 정천수 대표 입건해가지고 처벌해야죠. 그렇죠. 네. 네. 수사해야죠. 수사의 가치, 수사의 단서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고 반드시 수사해야 될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보시면 김충식이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 속에서 이런 것들이 발견됐습니다. 청와대에서 뭘 보내줘요, 이렇게 자꾸. 뭘 보내주고 또 뭐 이런 서신도 보내오고요. 훈장도 주고. 네, 이 훈장 좋습니다. 이게 동백장. 김충식에게 보낸 준 대한민국 훈장입니다. 훈장을 저렇게 쉽게 받을 네. 수 있네요, 진짜. 이 사람의 이제 공적 조서 서류를 보면은 뭐 조서도 위조해서 예. 올리고. 근데 이게 다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허위입니다. 예. 전부 다 가짜예요.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의 예술학전공이라는 게 없어요. 아니, 그리고 연희 여자상업고등학교 교사라고 되어 있는데 저기도 확인을 해보니 그런 사실이 없답니다. 대한민국이 그 백혜룡 경정께서도 아시겠지만 저렇게 허술하지 않아요. 네. 훈장 누구 하나 이렇게 좀 해드리려고 추천하잖아요. 다 조사하고 서류 심사 단계에서 허위 나오면 다 잘립니다. 그 정도로 정말 허술하지 않아요. 근데 도대체 김충식은 얼마나 뒤를 봐지는 사람들이 많으면은 공적 조서라 그러잖아요. 저런 거. 저거를 허위로 썼는데도 그걸 그대로 검증도 안 하고 훈장을 줬다는 거잖아요. 야, 세상에 저도 대통령실에서 비서관으로 일하면서 훈장 이렇게 추천 관련된 것들 문서들 다 보고 그랬거든요. 만만치 않습니다. 얼마나 그 어려운데요. 예, 조금의 흠결만 나타나도 그거 문제 삼아서 아웃시키는데. 그래서 제가 좀 알아보니 예. 이제 특검팀은 현재 김건희 특검팀은 마무리 단계라는 거예요. 예. 이미 김건희가 기소가 됐잖아요. 3가지 건으로. 그래서 이제는 현재 특검팀은 어느 정도 정리를 하는 수순인 거고 새로운 특검법이 발의됐으니 새로 보강되는 수사진으로 인해서 새롭게 수사돼야 되겠는데 이 김충식 사건은 현재 공공지구 사건에서 딱 머물러 있고 그 이외로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많은 애로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속 이 김충식에 대해서 좀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어느 특검도 이 김건희의 계부 김충식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제대로 수사를 안 하고 있는 걸로 그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김충식이가 이제 슬슬 고개를 들고 여기저기 나가기 시작을 해요. 뭐 자기가 바른 언론이라는 언론사를 하나 또 만들겠다고 추석 연휴가 끝나고 기자회견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충식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좀 무분별하게 많은 그 매체가 불러다가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도 저는 좀 불만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현재 이 사람은 피의자 신분이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좀 어떻게 안 될까요? 피의자 신분인 자가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그냥 아무 방송이나 나가고 두서없이 얘기할 수 있게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제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정하게 나중에 이제 혐의가 하나하나 드러나면 제재할 수 있지만 역으로 또 네. 그렇게 본인 입으로 지금 여기서 말이 다르고 저기서 말이 다르거든요. 네. 다 체증을 해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나중에 수사 단계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거나 이런 것들도 다 제가 형량을 늘릴 수 있으니까 네. 예, 본인이 그렇게 다니는 것 자체가 숨는 것보다는 오히려 날 수도 있고요. 예, 그렇게 뭐 보고 계속 추적해 나가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보여드렸지만은 현재 그 최은순이 있는 그 온요양원에서 발견됐다고 하는 이제 경찰 인사 조치에 관련된 문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보시면 뭐 날뛰는 좌파들의 활약을 차단할 수 있음, 경기 북부경찰청 수사부장에 대한 뭐 인사 조치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 같아요. 저 경찰 관련 문서잖아요. 네. 저기 심각합니다. 네, 저 김용호라는 사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맨 밑에 김용호 프로필이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김용호라는 사람이 경기 남부청 홍보담당관으로 결국은 전보 발령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경기 북부청 수사부장은 경대 8기인 서울청 수사 1계장이었던 이상국이라는 사람이 왔더라고요. 근데 저 이후로 저게 언제쯤 발견되는지 모르겠는데 2023년 이후로 경기 북부청 관할인 뭐 양주서, 남양주 북부경찰서 네. 뭐 이런데 그리고 북부경찰청 등에서 저를 그렇게 잡으려고 엄청나게 저한테 뭐 다시 한 번만 보여주시겠습니까? 보여주세요 화면 좀. 네. 네, 그 오른쪽으로 조금만 좀 당겨주세요. 저기 글씨가 네. 신복 회장님의 신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함. 여기서 회장님 누굽니까? 최은순입니까? 최은순이죠. 예. 네. 최은순 회장님의 신복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이 확신함. 네. 국민의 혈세로 월급을 받는 고위 경찰을 신복으로 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네. 네. 참담한 얘기인데요. 이게 경찰 지휘부에 지금 포진해 있는 주류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거 발본색원에서 드러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디 그러네요. 개인의 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 고위직이 어떻게 민간인 개인의 신복이 된단 말이에요? 그 승진시켜주면 신복이 되는 겁니까? 근데 이 문서는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문서는 보통 공무원들이 저렇게 쓰는 문서거든요. 일반인들이 저렇게 안 예, 해요. 예. 저런 문서들은 그죠? 예. 스스로가 그러니까 우리 경찰 스스로가 우리를 승진시켜주면 신복이 되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그런 것 하다 같아요. 마친 네, 거죠. 예. 충성 맹세 서약서 같은 그런 느낌이 그런 것 드는데요. 같아요. 네. 다들 뭐 저 신복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게 뭔지는 아실 거예요. 최은순, 김건희, 윤석열이 지속적으로 그 오빠 김진우, 뭐 동생 김진한, 네. 얘네들이 지속적으로 자산을 늘리기 위해서 불법 행위를 할 거고 그 불법 행위를 얼마든지 하셔도 우리가 다 불송치하고 다 나가주겠다 이거잖아요. 신복이 딴 거겠습니까? 결국은 승진만 시켜주시고 우리를 위치에 보내주시면 내 손에서 다 막아드릴게요. 이 얘기하는 건데. 모든 범죄를 시키는 대로 예. 은폐하고 덮어주겠다 그 얘기도 포함되는 거죠. 예.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불이익당한 일반 시민이나 서민이 고발하면 무고죄로 되치기 할 거고 네. 그런 꼴을 당하게 하겠다라는 게 지금 경찰의 간부로 올라가 있는 거니까 완전히 근절시켜야 되고 저는 젊은 경찰들 중에 소신 있고 훌륭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발본색원에서 다 날려버리고 완전히 새롭게 재구성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예. 또 이제 다른 시각으로 보는데 다시 한번 예. 보여주시겠어요? 예. 자꾸 이제 이거를 발견한 사람, 그러니까 이거를 최초 얘기한 사람이 이제 주진우 기자인데요. 주진우 기자는 저걸 어디서 받았을까? 저희처럼 쓰레기통을 뒤져서 열린감 TV는 쓰레기통을 뒤져서 갖고 왔거든요. 근데 주진우 기자는 저걸 어디서 받았는지를 얘기하지 않아요. 그냥 저런 문서가 발견되었다. 근데 저거는 어디서 발견했냐면 특검팀 그리고 검찰이 특검팀 이전의 검찰 또 특검팀들이 압수수색을 해서 예. 온요양을 압수수색을 해서 발견한 문서거든요. 근데 저거를 어떻게 과연 주진우 기자가 입사를 했는지는 참 의문이긴 해요. 그런데 그 온요양원의 금고 안에 굉장히 많은 인사청탁 서류가 있었을 거예요. 검찰 검찰이 것도 훨씬 많았겠죠. 더 많았을 겁니다. 예, 윤석열이 검찰총장 예. 출신. 근데 왜 경찰 것만 딱 저렇게 공개를 했는지도 참 의문이기도 해요. 만약에 검찰 쪽에서 흘렸다라면 경찰의 이제 그 검찰의 보안 수사권 없애고 하는 거 네. 그거에 대한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공작 정치를 한 거죠 또.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경찰이 이렇게 부패했다. 지들의 부패한 건 싹 빼버리고 그런 분명히 식으로 해서. 검찰 게 더 예. 많이 있었을 텐데 경찰 것만 딱 공개를 해서 무슨 의도가 있지? 저게 만약에 주진우 기자가 진짜 쓰레기통을 뒤져서 갖고 왔다면 인정하겠어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확보를 했는지는 말씀을 안 해주셔서 제가 이런 말씀을 좀 덧붙여서 말씀을 했습니다. 네, 검찰도 저렇게 지저분한 인사청탁을 하고 행동을 했을 가능성이 크죠. 그렇지만 검찰이 예. 했다고 경찰이 따라하면 되겠습니까? 네, 네. 경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예. 네. 자, 이제 뭐 시간이 거의 다 돼가니까요. 끝으로 제가 좀 개인적으로 요즘 꽂혀 있다고 하죠. 기자들 세계에서 통일교에 좀 많이 꽂혀 있는데요. 통일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통일교가 번창한 것은 일본에서 번창을 했다고 해요. 뭐 대략 좀 밝혀진 내용에 의거해 보자면 한 해에 벌어들이는 한국 통일교의 그 헌금액은 300억을 좀 채 못 채운다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3천억이 넘어간대요. 뭐 신고하고 공개하는 것만 3천억이면 10배는 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일본에서 아베 암살 이후에 일본에서 쫓겨날 상황이 됐었고 실제 올 3월에 일본 법원이 일본 통일교를 해산 명령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럼 일본 통일교에서는 그 어마어마한 자금을 다시 본국인 한국으로 갖고 와야 되거든요. 이 한국을 갖고 올 때 그냥 그 진짜 대략 1조, 2조 정도 되는 돈을 그냥 갖고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여러 가지 뭐 외환법도 걸릴 것이고 법률 위반이나 걸릴 테니까 어떤 식으로 자금 세탁을 해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첫 번 시작했던 것이 라스베가스에 가서 이제 뭐 도박을 해가지고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도 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예. 그건 뭐 한 학자 씨가 거기 앉아갖고 맨날 그 1년 내내 빠진 거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생각해낸 게 이제 5대2 공적 지원 자금과 함께 얼버무려서 캄보디아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을 해가지고 이자식으로 지급받는 방법을 선택을 했다. 근데 그것도 역시 굉장히 먼 미래의 얘기니 제일 중요한 것은 한국이 통일을 하면 돼요. 그 통일 자금으로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어떤 식으로든 간에 그 계엄을 일으켜서 통일을 일으키고 통일이 되게 된다면은 뭐 개성 이후 어디까지 통일이 되면 휴전선은 일종의 평화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네. 그렇게 해서 일본 통일교의 수건 사업 중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아까 메콩강 프로젝트 사업 또 하나는 휴전선 내에 DMZ 안에 예. UN 아시안 본부를 설립하는 거였거든요. 그 문서가 김충식한테 발견된 거예요. 예, 예. 그거 가지고 국감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예, 예. 그런데 이제 이번에 통일교 관련돼서 한학자 씨가 이제 구속되고 통일교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이재명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떨어뜨리고 다시 한학자 씨를 구해야 되는 그런 명분이 생겨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에이펙이 열릴 때 통일교 신도들이 대거 그 에이펙 현장에 가서 예, 이재명 대통령을 성토하고 한학자 씨를 구출하자라는 그런 또 계획을 세웠다는 얘기까지 들리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통일교가 교인이 대략 30만이 넘는다고 해요. 한국 예. 내에만. 그중에 검사도 있고 판사도 있고 정치권 인사들도 있다고 합니다. 네. 통일교 입장에서 목숨 걸고 현재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이 예. 거대한 통일교와 맞서서
싸우셔야 되는 두 분이신데 예. 자신 있으신지 좀 아, 물어보겠습니다. 예. 저희는 뭐 이렇게 단순하거든요. 머리가. 옆을 잘 못 봐요. 그래서 아, 네. 그냥 뭐 나쁜 놈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면 되고요. 네. 착한 사람은 착하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건데 그걸 뭐 나쁜 놈을 착하다라고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하면 그때부터 스텝이 꼬이는 거니까 제가 백경정님 좋아하는 게요. 네. 그냥 뭐 누구 면전이든 쟤는 나쁜 놈입니다. 쟤는 체포해야 됩니다. 사실 공직자는 그렇게 일하면 돼요. 나쁜 놈 나쁘다라고 얘기하고 착한 사람 지키겠다라고 하면 그냥 공직사회는 건강해지는 거고 국민은 평안해지는 거잖아요. 네. 통일교 관련해서는 저는 그런 의심을 좀 합니다. 통일교가 일본에 있는 자산을 한국 등으로 옮길 때 쟤네들이 쓸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 중에 하나 이거일 것 같아요. 한 충성도 높은 10만 명한테 재산을 쪼개주고 한국으로 다 이주하는 거예요. 네. 개인적으로. 실제로 일본 신도 10만 명에서 20만 명 가까이가 한국으로 이주할 계획까지도 만들었고요. 아, 그런가요? 예, 그리고 만들었고 현재 한국에 있는 또 통일교 신도들 대부분이 예. 국민의힘의 당원으로 가입을 해요. 아. 그리고 민주진보 진영의 유튜버들하고도 가입을 합니다. 아. 슈퍼챗도 막 쏴주고요. 예. 여러 가지 짓들 하고 있다. 그럼 저의 상상이 합리적인 또 그렇죠. 근거가 있는 거네요. 네. 그러면 한도액이 있을 거잖아요. 외화 반입에. 네. 한도액까지 들고 한국으로 와서 그거를 다시 이제 통일교에 다시 통째로 기부해 버리겠죠. 그렇죠. 그러면 통일교는 자산 이체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이 와서 그 10만 명이 이주해 와가지고 국민의힘에 또 다 가입을 하겠죠. 네. 정당을 장악을 하겠죠. 네. 그렇게 되면 정치 세력화가 되는 거고. 근데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극우화되는 문제도 있지만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국가인데 기독교들도 있고 천주교도 있고 불교도 있는데 통일교가 정치를 활용해서 세력화한다? 그럼 종교 간의 갈등도 굉장히 커지고 한국 사회 공동체가 근본에서부터 균열되기 시작할 거예요.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거는 국민의힘이 손을 못 놓는 이유는 그 돈이 좋아서 지지그룹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으나 엄중하게 일벌백계 해서 용납해서는 안 되고 범죄 행위가 있다면 철저하게 다 수사를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경찰의 수뇌부들을 믿지 못하니까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은 저는 백혜령 경정이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제가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역할들을 다 하겠습니다. 목소리 내고. 네. 예. 자, 새로 이제 개정된 그 특검법을 국무회의가 곧 통과가 되게 되면은 어떤 형태로든 간에 수사진을 대폭 이제 확장을 해서 수사기를 더 늘리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우리 백혜령 경정님이 꼭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이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만약에 백혜령 경정님께서 거기에 수사팀에 합류하게 되신다고 한다면 어떻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현재 오늘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사건 다 한번 해보실 생각 있으십니까? 제대로 한번 몇 개만 주시면 뭐 하신다고 했으니. 네, 제가 네. 원래 이제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네.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마약 게이트 사건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아 쫓겨났던 그 자리로 돌려달라고 계속 간청을 드렸던 것인데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다 보니 관봉권 띠지 사건이 단순한 관봉권 띠지 분실 사건이 아니잖아요. 그 사건의 본질은 공천에 개입하고 인사를 민간인 건진 전성배 씨가 좌지우지했다는 그런 혐의가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당시에 윤석열, 김건희 씨하고 연관돼 있는 권력 게이트잖아요.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김충식 게이트는 이 모든 사건의 배후에 마약도 마찬가지고 김건희 게이트도 마찬가지고 모든 관련 증거들이 증거라고 볼 수 없지만 수사 단서들이 지금 네. 곳곳에 존재하잖아요. 결국은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사건들을 수사하다 보면 결국 하나로 모일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홀히 다루기 어렵지만 제 주종목은 이 마약 게이트가 우선이고요. 네. 만약에 이 마약 게이트 관련해서 특검이나 상설 특검 또 합수단을 새롭게 꾸린 문제가 좀 시간이 지체되면 관봉권 띠지 사건을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자, 최혁진 의원님한테도 마지막으로 하나 묻고 싶은 게 네. 지금 이제 소위 민주진보 진영 중에서 이너서클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최혁진 의원이 앞뒤 안 가리고 너무 날뛴다. 예. 지금 예를 들어서 현재 이재명 대통령과 그 현재 정부는 미래를 향해서 가야 되는데 너무 자꾸 이 뜬구름지 않는 내란 세력을 척결해야 한다. 또 이런 뭐 김건희 일가가 마약 사업을 했다. 김충식 이 사람은 그냥 어떻게 보면 사기꾼 정도밖에 안 돼 보이는데 이런 사람을 너무 확대시켜가지고 자꾸 어질피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오해이기도 하고 또 네. 일종의 일부 흔드는 세력들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대한민국이 갈 길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네. 민생 살리고 경제 살리는데 올인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의힘을 표방하는 극우 세력은 네. 자기들이 민생을 살릴 경제를 살릴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뭘로 집권해 왔냐? 상대가 실적을 못 내게 해서. 그래서 국민들이 야 민주진영한테 권력 기회를 줬는데 내 삶이 별로 바뀌는 것도 없네.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이 반사이익 얻는 방식으로 정치를 해왔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국회에서 뭘 해야 되느냐? 대통령이 민생과 경제 살리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발목 잡으려는 내란 세력을 확실하게 처단하고 또 하나는 입법적으로 뒷받침해야 됩니다. 분명히 법이 통과되지 않도록 발목 잡고 막을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법사위원장 자리 차지하고 앉아서 민생 법안들 다 막아버렸고 국민들은 결국은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광장에서 덜덜 떨면서 했는데 아무것도 안 바뀌었다 이래서 민심이 돌아섰잖아요. 네. 국회는 내가 뭐 선수 늘리는 거 신경 쓸 일이 아니라 설사 방금 하신 말씀으로 똥물을 뒤집어 쓰더라도 내란 세력과 싸우고 입법적 과제들을 아주 빠르게 뭐 쌍욕을 해가는 한이 있더라도 법안을 통과시켜서 이재명 정부가 경제 살리기와 민생 살리기에 힘있게 갈 수 있는 법이 있어야 예산도 키울 수가 있고 힘있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역할을 해야 됩니다. 모든 걸 내려놓고 싸워야 된다. 뭐 무슨 말씀을 하셔도 저는 그 길이 대한민국의 미래로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